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책력의 종류 중 후천 태음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후천 태음력이란, 둘째, 후천 태양 태음력의 기점과 출현 시기, 셋째, 후천 태음력의 용법, 넷째, 후천 태양 태음력의 운행 방법입니다. 선천 책력으로서 태양 태음력이 있듯이 후천 책력에도 태양 태음력이 있습니다. 다만 태양과 달의 운행에 의해 계산된 책력이 선천 태양 태음력이라면 후천은 인존시대이므로 천지인의 3위가 일체되어 인이 중심이 되듯이 심중 책력으로서의 태양 태음력이 모두 인의 중심인 환극력에 통합되고 다만 천지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태양 태음의 명칭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후천 태양 태음력 역시 고유한 운행 원리와 법칙이 존재하니 환극력을 공부하기 이전에 태양력과 태음력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천 태양력은 1년의 도수가 366일이지만 후천 태음력은 1년의 도수가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천 태양 태음력에 있던 윤이 후천에는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후천 태양력의 기점은 기후 정월 1일 사시입니다. 이는 천주님께서 현무경 5부에 표대를 세운 내용으로서 후천 태양력의 기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현무경 정종과 정렬장의 충문에 나타난 기후 정월 2일과 혼반봉국에 대한 내용은 혼이 달의 출현을 상징하고 반본이 원시 반본의 뜻으로서 후천을 의미하므로 후천 태음력의 기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후 정월 1일은 후천 태양력의 기점이요 기후 정월 2일은 후천 태음력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중 80년이 뜻하는 것처럼 이들은 후천의 도가 뱃속에서 포태된 상태이니 기후 정월 1일 사시와 기후 정월 2일이 시공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여 기사 3월 기망까지는 낙서의 시공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므로 이날부터 후천이 시작은 되었으나 후천의 도가 활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유년인 1909년에서 80년 후인 1989년 기사 3월 기망에 가서야 비로소 환극력이 출현하고 이어서 태양력과 태음력이 출현하면서 환극력과 동시에 천지인이 인간의 심중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서의 무진 태세가 4200년의 기간을 끝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1989년 기사년 환극력이 출현함으로써 용담시대가 실질적인 후천으로서 개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선현들이 진사에 성인출한다 하여 후천 인존시대인 성인시대가 낙서 무진으로 물러나고 용담 기사로 시작이 됨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태양력의 출현은 복중 80년이 지나서 환극력이 출현한 기사 3월 기망인 신의 일의 다음 날인 임자일인데 이는 태양력 기점인 기후 정월 1일 사시인 이모일로부터 29,311일째이고 태음력의 출현은 환극력 출현 기사 3월 기망으로부터 3일째인 개축일로서 28숙 중 신의 신사인 항성과 이모 임자인 각성이 전공되고 개미개축인 진성에서 후천 태음력이 시작한다는 뜻으로 일부 선생께서 정역에서 후천 태음도 일진에 대해 한각이 전공한다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후천 태음력은 1년 360일로서 주천력이라고도 하는데 주천이란 천체의 궤도인 28숙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일을 말합니다.
태양 태음 환경력 관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력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후천 태양력과 태음력의 기점과 출현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후천 태음력의 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후천 태양력이 환경력에 통합되어 1년 366일과 연월일시의 관계 원리인 오원두법 등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후천 태음력 역시 태양력처럼 환경력에 통합되면서 환경력 속에서 중대한 원리로 작용을 하므로 태음력의 용법을 모르고 환경력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태음력의 용법인 태음력 일수와 28수 공기도, 24절국, 그리고 태음력 주기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천 태음력의 매월 일수는 30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1년의 일수가 360일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태음력이 환경력에 통합될 때 태양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천과 같이 평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의 태양 태음력은 현상력으로서 사철에 맞추어 태양과 태음이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후천 태양 태음력은 인존력인 환경력에 통합되므로 굳이 평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력의 구조에 따라 태양력이 운행되며 태음력은 환경력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운행이 심중에서 이루어지며 36궁 도시춘이므로 날씨와 관계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은 1년 사시사철이 봄과 같은 선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8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28수 온기도는 정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천 28숙은 중심이 비어있고 허성방묘의 사숙이 중심 태양의 역할을 하여 28일로 짜여지므로 30일 단위의 한 달 일수인 60갑자 배치와 서로 어울리지 않으나 후천은 동서남북의 매 방위마다 7숙이 배치되고 중앙에 천간 기경이 배치되어 날짜 30일과 60갑자로 고정됩니다. 이와 같이 성숙을 책력으로 배치하므로 28숙 온기도를 성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일을 음양으로 나타내어 천지의 경유라 할 수 있는 60갑자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28숙 온기도는 후천 태음도를 나타내는 그림인 것입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중심인 태양계의 지구에서 28숙을 올려다본 위치에서 계산하면 선천 낙선은 우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선이란 동남방 각성을 기점으로 하여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규루이묘 필저삼 정기류성 장익진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용담은 좌선을 하는데, 좌선이란 남동방 진성을 기점으로 하여 진익장성 류기정 삼자필묘 위류교 벽실위허 여우두 기미신방 저항각의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좌선의 위치 또한 지구에서 28숙을 올려다보고 계산한 방법입니다. 선천 태음력의 초하루인 sak은 무진일로서 무진 기사 경호의 3일째
초승달인 혼이 나오며 을사을해일의 미성에서 상현이 되고 이모일의 보름달인 망이 되며 개미개축일의 기망이 되고 경인경신의 삼성에서 하현이 되며 정유정묘의 벽성에서 회인 금음이 되는데 후천 태음력은 개미개축인 진성에서 초하루가 시작되어 경인경신의 삼성에서 상현이 되고 벽성인 정유정묘일의 보름이 되고 을사을해의 미성에서 하현이 되며 이모임자의 각성에서 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과 후천은 천지비괴가 지천태괴로 바뀌듯이 초하루가 반대쪽에서 시작하여 음양의 순서가 바뀐과 동시에 우선이 좌선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절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5일 주기를 선천은 절기로 나타냈는데 후천은 절국으로 나타냅니다. 절기가 현상의 변화에 의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면 절국은 날씨와 관계없이 시간의 마디를 이루는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를 기준으로 삼으나 절국은 인간의 자성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마디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은 24절국의 명칭을 동지, 소환, 대한 등의 절기로 붙이지 않고 원화, 중화, 대화, 포화의 새로운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다만 일부 선생은 24절국의 명칭은 절국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24절기후라 하여 제목을 절기로 나타냈으므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천낙서의 절기는 태양도에 맞춘 것인데 1년 365와 4분의 1일을 28숙 별자리 간의 거리에 따라 24등분을 한 환경도수에 의해 24절기로 나누므로 모든 절기가 15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데 반해 24절국은 후천 태음도인 1년 360일에 맞춤으로써 매 절국마다 정확히 15일 주기로 고정이 됩니다. 또 절국은 28성숙에서 고정되는데 기미기축의 정성과 갑진갑술의 기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국이란 28숙 운기도와 관계가 깊은 태음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절국의 명칭과 각 절국에 붙여지는 육식갑자 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국은 정확히 15일 만에 돌아오는 주기이므로 간지는 60가지 중 4가지가 관계되는데 기미, 기축과 갑술, 갑진이 그것입니다. 절국의 첫머리는 1989년 기사년에 출연한 황금역 초하루가 신해일이므로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의 9일째 첫 절국인 원화절국이 시작되고 15일 후인 갑술일에 중화절국이 되고 다시 15일 후인 기축일에 대화절국 15일 후인 갑진일에 포화절국의 순서가 되며 계속하여 기미일 뇌화 갑술일 풍화 기축일 입화 갑진일 횡화 기미 건화 갑술 보화 기축 청화
갑진 평화의 순서가 되며 이어서 기미 갑술 기축 갑진의 순서로 성화 입화 함화 형화 정화 명화 지화 정화 태화 체화 인화 성화로 360일 1년이 끝나고 다음해 첫 절국인 원화절국이 기미일에 들어서 전해와 똑같은 순서로 순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산군 해왕도수와 24절국 치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 무신년 49절에 회문산에 24혈이 있고 변산에 24혈이 있어 각기 사람의 몸에 24추를 응기하여 큰 기운을 간직하였으니 이제 회문산은 산군, 변산은 해왕의 도수로 정하여 천지공사에 그 기운을 쓰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문산 24혈과 변산 24혈의 혈기를 뽑아서 그 기운을 사람의 24척추에 응기하게 하여 24방위가 사람의 신체에서 운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산군과 해왕의 기운이 인간의 24척추에 응하게 되는데 매 15일마다 서로 다른 절국의 기운이 척추에 응기됨으로써 그 기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방에서 절국치성을 드리는 까닭은 정성을 드리는 일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은 매 절국 때 산군의 기운과 해왕의 기운이 치성을 드리는 인간의 척추에 응하여 큰 지혜와 용력의 천강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후천 혼백 동서남북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후천 혼백 동서남북도인데 선천 현망 회삭도처럼 음력달을 60갑자에 배치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선천 낙서는 무진 1일삭 3일인 경호의 혼 8일 상현 15일 망 16일 기망 23일 하현 30일 회가 되고 2개월째 초하루가 무술에서 시작하여 같은 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후천은 선천의 기망인 개미일이 28숙 진성으로서 초하루 사기되어 심중의 달이 뜨게 되며 28숙 삼성인 경인 8일에 상현이 됩니다. 벽성인 정유 15일에 보름인 망이 되고 미성인 을사 23일에 하연이 됩니다. 각성 임자 30일에 금음인 회가 되고 2개월째 초하루가 개축에서 시작하여 삼성 경신 8일 상현 벽성 정묘 15일 보름 미성 을해 23일 하현 각성 이모 30일에 금음이 되어 선천과는 15일의 차이를 두어 선천이 무진양에서 시작하나 후천은 개미 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또 후천 태음력은 28숙의 중앙에 천간 기경이 입궁하여 한 달의 일수가 중심 2일을 포함한 28숙의 합이 30일로서 태음력 한 달 30일과 같은 날수가 되므로 태음력의 규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천 태양태음역의 운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천 태양태음도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태음의 날짜와 절기에 따른 날씨 변화를 맞추기 위해 평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윤이 생깁니다. 그러나 후천 태양태음도는 환극역 속에 태양태음이 통합되어 태양도 천, 태음도 지, 환극역 인이 하나가 되어 자성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도는 태양도대로, 태음도는 태음도대로 366일과 360일로 각각 공전하며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후천 태양태음역은 매년 편차가 6일씩 나므로 매 5년이면 편차가 한 달로서 간지가 상대지지로 일진이 시작되며 10년이면 편차가 60일로서 두 달의 공배가 이루어져 같은 간지로 월, 일, 시가 시작하여 순환됩니다. 또 60년이면 연월일시 공배가 이루어져 61년째에는 태양태음역이 만난 후 새롭게 다시 서로의 운행을 펼쳐 반복하여 나갑니다. 그러므로 후천 태양태음역의 운행은 60년마다 연월일시 마디로 똑같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극역은 후천 태양태음도가 그 속에 공전하긴 하지만 1년의 도수가 천간지지에 의해 계산되지 않고 8개 구궁에 의한 소궁 대궁법에 의해 계산되므로 태양태음도의 평점이 굳이 필요 없으며 당연히 윤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후천 태음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환극역의 출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